2022년 9월 14일 오늘의 뉴스 요약입니다. 경기 침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 사태로 인해 폭락하였던 이래로 최악의 하루를 보낸 어제 장에서 다우는 1278포인트 급락하여 년초 대비 14% 하락하였으며 벤치마크 S&P 500 및 나스닥은 각각 4.3% 및 5.2% 떨어져 year-to-date 17% 및 26% 하락하였으며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약해지고 결국 연준이 양적 긴축 준기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보다 지금 상황에서는 금리 인상이 공격적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CPI는 8월에 8.3% 상승하여 8.1% 컨센서스 예측치에 밑돌았으나 변동성 식품 및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핵심 CPI는 7월에 5.9%에서 6.3%로 예상보다 더 많이 상승하였으며 이는 지난 13주 동안 휘발유 가격이 상당 부분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 임대, 대학 등록금 및 의료 서비스와 같은 경제의 더 많은 부분으로 가격 압력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철도 파업은 또 다른 인플레이션 위협입니다. 이번 주 초에 언급했듯이 미국 경제를 위협하는 또 다른 인플레이션 위협이 작동하고 있으며 6만여 명의 철도 노조 및 일부 철도 운영자 간의 협상은 최악의 상황까지는 아직 오지 않았으나 금요일 오전 12시가 협상 시한으로 새로운 작업 조건에 동의해야 하며 상황이 정상으로 돌아가지 않을 경우 하루에 20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곡물 및 동물 사료 운송을 위해 철도가 중단되었다는 보고가 이미 있지만 겨울 전 비축을 앞두고 중단될 수 있는 석탄 운송과 같은 기타 원자재 납품도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어 가스 전력 수요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일부 추정에 따르면 미국의 철도는 미국 전체 화물의 약 30%에서 45%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많은 산업에 연쇄 효과가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공급망 위협을 피하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는 대체 운송 수단을 협조하도록 트럭 운전사 및 항공 화물 회사와 이야기하고 있지만 상황이 정말 나빠지면 의회가 계약 조건을 부과하거나 분쟁을 강제 중재로 보낼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에 대한 벌금이 있었습니다. EU의 일반 법원은 구글의 모 회사 알파벳이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의 지배적 위치를 공고히 하기 위해 불법적인 제한을 가한 혐의로 항소 이후 원래의 43억 달러 가격표에서 5% 감소한 41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였으며 이번 판결로 반경쟁적 행동과 시장 지배력을 이유로 미국 기술 대기업을 겨냥한 유럽경쟁위원회 위원 마가렛 베스타저의 최근 단속 캠페인을 강화하게 될 것입니다. 안드로이드 남용에 대한 초기 벌금은 2018년 유럽 집행위원회에서 발표되었으며 휴대전화를 대상으로 한 총 80억 달러가 넘는 3가지 독점 금지 처벌 중 가장 큰 벌금입니다. 문제는 스마트폰 플레이어가 플레이스토어 안에서 번들로 사전 설치하도록 하여 모바일 장치에 크롬 및 검색을 확고히 하는 구글의 관행이었는데 이번 판결에 따라 구글은 EU 사용자들에게 다양한 검색 엔진에 대한 선택 화면을 제공하는 등 최근의 규정 준수 노력을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있었던 니콜라 공매도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전 니콜라 CEO 트레버 밀턴에 대한 미국 사기 재판이 화요일 맨해튼에서 진행 중이며 밀턴은 2019년 11월부터 수소 동력 트럭 제조업체의 기술에 대해 투자자를 속이고 거짓말을 한 혐의로 2건의 증권 사기와 2건의 와이어 사기 혐의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니콜라는 2020년 3월에 스펙 합병을 발표한 후 가치가 300억 달러로 포드 자동차를 잠시 능가할 만큼 한때 투자 커뮤니티에서 가장 사랑받는 전기차 회사이었으며 공매도 힌덴브룩 리서치의 사기 혐의로 인해 2021년 9월 밀턴이 회사에서 쫓겨난 후 주가는 2020년 고점 대비 90% 이상 급락하였습니다. 그 이후 SEC와 DOJ는 조사에 착수했고 그는 2021년 7월 대배심에 의해 3건의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고
검찰은 지난 6월에 4건을 추가했습니다. 오늘의 경제 일정입니다. 단신입니다. 트위터 주주는 머스크의 440억 달러의 매각을 승인하였습니다. 더블라인의 제프 굿락는 S&P 500이 20%에서 25% 하락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미국은 중국의 대만 침공을 저지하기 위해 제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는 하이어 포캐스트와 자사주 매입에 힘입어 반등합니다. 아마존은 드라이버들에게 새로운 혜택을 추가합니다. 바이든 정부는 원유 예비율을 보충하기 위해 $80 지출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